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2025년도 1회차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2025년도 1회차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시험 어떠한 출제 경향을 보이는지와 어떤 신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분석을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연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 당연히 출제되었고요. 변형 문제와 신유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가지고 가주셔야 되는 것은 3번과 1번입니다. 변형 문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기가 당연히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겠죠. 변형되었다라고 한다면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수치가 변형되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문답식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조금 변형되거나 선지, 보기가 조금 변형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봐주셔도 되고요. 과거에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도 변형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에너지관리 기능사도요. 에너지관리 기사, 산업기사, 공존행동기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처럼 과거에는 공학 단위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는 공학 단위와 SI 단위가 혼용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요, 우리 공학 단위와 SI 단위가 혼용되어서 출제가 되었었지만 2025년도 1회차 CBT 보건 문제들을 제가 받아보니까 과거 공학 단위가 이제는 전부 다 SI 단위로만 출제가 되더라고요. 따라서 공학 단위를 이제는 학습하지 마시고 SI 단위를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방열기, 표준 방열량 있지 않습니까? 450, 650으로 이제는 암기하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I 값으로 환산하는 기본 개념 문제가 신출문제로 한 문제, 계산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킬로칼로리 공학 단위를 SI 단위 킬로줄로 환산하시오 라고 출제가 되었는데 어떤 값을 곱해야 될까요?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출제가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공학 단위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SI 단위로 출제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그걸 조금 언지해주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에너지관리 기능사라고 해서 기능사에서만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지 않고요. 에너지관리 기사, 산업기사 문제가 내려오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따가 우리 3번 문제 같이 볼 겁니다. 에너지관리 기사 2000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따 같이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관리 기능사도 이제는 문답식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이론을 좀 더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 자, 마지막 온도계 특징에 대해서도 신출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분석은 여기서 끝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여러분들이 SI 값을 꼭 가지고 가주셔야 된다. 신출문제 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간당 30kg의 연료를 사용을 하고요. 연료 저위 발열량이 80MJ/kg이다. 그리고 유효열이 204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해당 보일러의 효율을 구하시오 라고 출제가 되었는데 보일러의 효율 구하는 문제 관연도에도 많이 봤는데요. 그쵸? 근데 그때는 SI 단위가 아니었고요. 뿐만 아니라 유효열 값이 그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출열 값이 주어졌습니다. 손실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을 빼서 손실을 빼가지고 분자에 대입을 해서 풀었었죠. 근데 이번 문제는 좀 더 수월하게 바로 유효열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유효열만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우리 효율 어떻게 구합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 양분의 받아서 사용할 건데 우리가 받아서 다 사용하지 않죠. 보일러가 받아서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열,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열, 이별분에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열, 유효열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죠. 과거에는 유효열 값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별과 손실열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둘을 빼주시면 유효열이겠죠. 자, 이번 문제는 조금 수월하게 유효열 체크해 주시고요. 이별 어떻게 구할까요?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저위 발열량이 1kg당 80메가줄입니다. 1kg당 80메가줄이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 몇 킬로그램의 연료를 사용한다? 30kg의 연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30kg 곱해 주시면 총 이별의 양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0 곱하기 30 계산해 주시고 유효열 몇이다? 2040이다. 2040 잠깐 지울게요. 2040 곱하기 효율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85%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 두 번째 문제가요, 아까 전에 봤던 계산 문제이고요. 단순 공학 단위를 SI 단위로 환산하시오. 이제는 SI 단위 알아야 된다. 라고 신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0.5 곱하기 4.18 해주시면 되겠죠. 공학 단위 킬로칼로리를 SI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4.2, 4.19, 4.18 셋 중에 어떤 거 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4.18 곱해서 2.52 값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요 3번 문제가 바로 정말 과거 2000년에 에너지 관리 기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측온 저항 하나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체에 전류가 흐르면 온도가 높아진다. 자기 가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가열 현상이 무엇이냐면 전류를 흘립니다.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온도가 높아진다. 그게 자기 가열이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보니까요, 서미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미스터 소자가 무엇이냐면 Thermally Sensitive Resistor 라고 해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값이 민감하게 변하는 소자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는 정특성 서미스터도 있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반대로 저항값이 낮아지는 부특성 서미스터도 있겠습니다. 온도의 값에 따라서 저항값이 민감하게 변하는 소자가 서미스터예요. 자, 문제에서 큰 특징을 주었죠. 힌트를 주었습니다. 저항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5년도 1회차 CBT 신출 문제와 출제 경향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시험 남으신 여러분들은 꼭 요 세 문제는 가지고 가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